옛날 옛적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에는 깊고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 연못은 크나큰 비가 내린 후에만 모습을 드러냈으며 맑은 물빛과 함께 어떤 신비한 기운이 깃들어 있곤 했습니다. 그 연못가에는 나무들이 빽빽이 자라 있었고 많은 동물들이 그곳을 찾아와 물을 마시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용의 연못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전설에 따르면 그 연못에는 용이 살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마을에 수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호기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항상 자연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래서 연못 주변을 자주 산책하곤 했지요. 어느 날 수희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물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만 그 모습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수희는 그것이 용의 비늘이라고 믿었고 그날부터 매일 연못을 찾아가 물속을 유심히 관찰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 수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풀처럼 스며드는 은은한 빛이 보였고 무언가 그녀를 연못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잠옷을 입은 채로 몰래 집을 빠져나온 수희는 그 빛을 따라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용의 비늘은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용의 눈은 지혜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은 수희에게 두려워 말아라 어린아이여, 나는 너의 관심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은 그녀에게 자신이 연못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이곳의 자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자연이 더 조화를 이루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희는 용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용에게 연못과 자연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더 이상 단순한 물웅덩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의 전설을 기억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이 유지해야 할 소중한 장소로 여기게 되었지요. 수희는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성장했고 전설은 수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양산의 사람들은 용의 연못 전설을 기억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사람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언제나처럼 연못가를 걷다 보면 혹시 모를 용이 등장을 상상하며 마음이 설렐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모안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특별한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마을 주변의 들판이 밤이 되면 눈부신 야광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을 신비로운 야광 들판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용감한 소녀 지영은 이 신비로운 야광 들판의 비밀을 풀고 싶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는 소녀였다. 지영은 마을 어른들에게 들판의 비밀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대부분은 그 현상을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로만 알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들판은 오래전 마을을 지켜준 신령이 밤마다 내려와 그 빛으로 마을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지영은 신령의 전설을 믿기로 했지만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녀는 친구 용수와 함께 들판으로 떠났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에 그들은 핸드랜턴과 따뜻한 담요를 챙겨 들판으로 들어갔다. 들판에 도착하자 그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놀랐다. 풀과 꽃들이 마치 별들이 땅 위에 수놓인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영과 용수는 들판의 중심부로 더 깊이 걸어가면서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러자 그들은 들판 한가운데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제단을 발견했다. 제단은 지금껏 보지 못한 문양과 글자로 덮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푸른색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 보석이 희미한 빛을 내며 전체 들판의 빛을 퍼뜨리고 있는 듯했다. 용기는 조금 무서웠지만 지영은 이 신비로운 보석이 들판의 비밀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제단에 가까이 다가가 보석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푸른 빛이 강해지더니 하늘로 솟아올라 밤하늘에 신비로운 영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마을의 역사가 흘러가듯 그려졌고 오래전 신령이 등장해 마을을 번영으로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다.
영상을 본 지영과 용수는 이 아름다운 들판에 신비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신령의 존재에 감사하며 돌, 제단과 보석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리고 매년 이 들판을 찾아 이 신비로운 야광의 밤을 즐기며 그들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지영의 모험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무한의 신비로운 야광 들판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여행자들을 환영하며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아름답게 반짝였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정읍 지역에는 신비로운 달빛이 비추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매일 밤 낮과는 다른 세상을 드러내는 특별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죠. 연못에 비치는 달빛은 꿈결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며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달의 거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못 주변 작은 마을에는 옛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설에 따르면 연못 속 깊은 곳에는 달의 여신이 살고 있으며 그녀는 매일 밤 사람들의 꿈을 관찰하고 그중 가장 순수한 꿈을 선택해 현실로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달의 여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전하기 위해 연못가에 자주 모였습니다. 특히 매월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 모여 작은 등불을 띄우고 각자의 꿈을 노래하곤 했습니다. 이 축제는 달빛 축제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날이면 연못은 작은 불빛들로 가득 차 올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못 근처에 살던 수줍음 많은 소년 하늘이는 항상 달빛 축제 날이면 마을 아이들 틈에서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늘이의 꿈은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 자신의 노래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감이 없어 그 꿈을 항상 마음속에만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는 연못가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노래하던 그는 문득 연못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물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달의 여신이었습니다. 달의 여신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너의 꿈의 멜로디는 나에게까지 닿았다. 그 멜로디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나는 너의 꿈을 이뤄주러 왔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하늘이는 자신이 꿈꾸던 무대로 옮겨진 듯했습니다. 그는 마음껏 노래를 불렀고 그의 노래는 달빛을 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행복해졌습니다. 그 후로 하늘이는 마을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악가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멀리까지 알려졌습니다. 달의 여신의 축복을 받은 하늘이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의 노래는 매일 밤 달빛과 함께 연못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읍의 특별한 달빛 연못에서는 밤마다 누군가의 순수한 꿈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온다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북 영천의 깊은 산속에는 달리라는 착하고 영리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쐬며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달리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거들었지만 밤이 오면 언제나 그리운 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마을은 타고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가끔씩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달리는 별들이 끊임없이 반짝이고 달이 언제나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평소처럼 별들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있을 때 유난히 큰 별이 방금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은 빛을 발하며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한 소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소년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하늘의 별들이 이루어준 소원을 이뤄주는 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원을 이뤄달라는 달리의 요청에 빛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달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이 너무나 방대해서 무엇을 소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말했다. 저는 우리 마을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해요. 빛은 놀라워하며 달리의 순수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런 소녀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드물다고 말하며 약속했습니다. 나는 내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해.
이 마을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고향이 될 거야. 그 후로 빛은 사라졌지만 영천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달리가 별들에게 소원을 빈 그날을 축제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소원을 비는 축제는 어느새 마을의 전통이 되었고 모든 이들이 별의 소원을 빌며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천 마을에서는 그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별을 보고 소원을 빕니다. 그들이 소원을 비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언제나 그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이뤄낸 기적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남해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 하나인 진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은 바로 진도의 수호신 노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야기는 100년 전 진도의 평화롭지만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시작된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따금씩 바다는 무섭게 변해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쳐 어부들을 위험에 빠뜨리곤 했다. 어느 날 온 마을이 떨릴 정도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한낮에도 깜깜한 하늘을 보며 바람이 먹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 높아 오리바가 말했다. 전설의 노을을 기도하자. 노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노을은 전설 속에서 밤이 되면 하늘을 붉게 물들여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여행자들이 무사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신비한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노을의 존재를 믿고 마을 한가운데에 작은 사원을 세웠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옛 사람들은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겼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원에 모여 정성껏 기도를 했다. 그들의 기도가 바다를 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거치고 붉은 노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을빛은 점점 더 강렬해져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며 폭풍의 기운을 온화한 미풍으로 바꾸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감사에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다. 노을의 기적이 일어난 후 무서운 폭풍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진정되었고 어부들도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기적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을을 위한 감사의 축제를 열었고 진도의 평화는 이어졌다. 이렇듯 진도의 전설 속에서 노을은 단순한 하늘의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 만들어낸 수호신이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진도 사람들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도를 방문하는 이들은 노을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 따뜻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감사가 또 하나의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 진도를 지켜주고 있다.